자, 바로 이어서 한번 다시 봐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했던 데가 뭐였습니까? 뭐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같은 것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시험법 뭐 그런 것까지 했었죠, 그죠? 이번 시간부터는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압기 극성에 대해서 볼 건데 1차, 2차 양단간에 나타난 유기전례 방향을 갖다 이제 극성으로 판단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극성이 딱히 어떤 게 있느냐? 저희 교류 같은 경우는 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한데 워낙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딱히 극성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성에 대해서 뭔가 그 한순간, 그러니까 그 순시에 대해서는 그 극성을 갖다 판단하긴 하지만 실질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극성엔 딱히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한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극성이 두 개가 종류가 있어요. 감극성과 가극성이 있는데 이 감극성을 갖다가 일단 우리나라 표준형으로 봐요.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제가 저번에 변압기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여기 감아지는 방향을 보라 했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건선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 건선을 갖다 뭐라 했느냐, 이게 바로 감극성이라고 했어요. 감극성. 감극성이고 우리나라 표준형이에요. 표준을 갖다 감극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그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속이 들어가는데 기전력이 어떻게 막 상호적으로 막 바뀌는지 그것까지는 저희 기능사항께서는 판단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감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의 차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감극성 전압. 감극성 전압은 여기를 1차 측이라고 볼 때 V1에서 V2로 갔다가 감극성이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이 두 개만 알면 사실상 게임 끝이에요. 가극성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가극성인데 가극성은 어떻습니까? 감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갔다면 여기는 아래에서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해서 감는 방향이 반대예요. 해서 그 두 개가 가장 큰 차이가 되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극성 전압을 어떻게 한다? 1차 측 전압에다가 2차 측 전압을 더한 게 되는 거죠. 해서 요거까지만 보고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감극성은 기전례 방향이 보면 어때요? 다 똑같이 한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즉 극성이 어떻다? 같아요. 위가 플러스면 얘도 위가 플러스고 얘가 아래가 플러스면 얘도 아래가 플러스인 거죠. 반면에 가극성 같은 경우는 어떻다? 여기 위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은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 극성이 서로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감극성과 가극성 두 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고 넘기시면 딱 돼요.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건수비 30인 변압기의 저하측 전압이 8V인 경우 극성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걸 어떻게 푸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일단 첫 번째, 건수비가 나왔네요. 건수비라는 거는 2차 측분의 1차 측이니까 여기서 저압측이라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꿔주는 게 많죠. 그래가지고 2차 측을 그냥 8V라 볼게요. 8분의 V1이라고 할 때 여기 곱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V1이 83A24에서 240V. 1차 측 240V에서 2차 측 8V로 바꿔주는 변압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감극성과 가극성 아까 나왔었죠. 뭐였나요? 가극성은 1차 측 더하기 2차 측. 그래서 감극성은 뭐였냐면 1차 측 마이너스 2차 측이니까 여기서 나온 값 248 넣어가지고 그 값 갖다가 빼줘버리면 되죠. 그 방법이 첫 번째. 아니면은 이 건수비 아예 내용 싹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극성과 감극성의 차이를 갖다 무했으니까 여기서 빼버려요. 그냥 가극성에서 감극성을 뺀 것은 V1 플러스 V2에다가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로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V1 날아가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남는다? V2가 두 개가 남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2차 측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몇 볼트? 8볼트. 그러니까 8, 2, 16 해서 정답이 얼마다? 2번 16볼트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2번. 다음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갖다가 고르라고 했죠.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간극성이 표준이다. 간극성 표준이라 했어요. 맞아요. 다음 두 번째, 1,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라면 간극성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일단 간극성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온다 했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런 구조.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 게 간극성이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극성이 어땠냐면은 간극성 같은 경우는 극성이 똑같았으니까 해서 여기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얘도 마이너스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극성이 달라야 같아요. 극성이 서로 같죠. 근데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이 2번이 돼요. 삼상 결선 시 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병렬운전 시 극성 고려해야 한다. 요거 병렬운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룰 건데 다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맞다고 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변압기와 삼상 결선 방식. 단상변압기 3개를 이용해 가지고 결선하는 방식인 거죠. 일단 델타 결선이라는 게 있는데 델타 결선 같은 경우 저희 전기 이론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전기 이론 시간에 어땠나요? 델타 결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나 요 선에서 요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압 폭이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어땠다? 같았고 전류 같은 경우는 여기로 나오는 애가 얘하고 얘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크기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더 컸어요. 그래서 IL은 어땠다? IP에다가 몇 배를 취해준 값? 루트 3배를 취해준 값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 여기다 추가로 해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크기가 다를 때 위상은 어떻게 되는데 하는 거죠. 위상 같은 경우는 30도 어떻게 되냐면 뒤쳐져요. 30도 뒤쳐진다 해서 선전류는 상전류 크기의 루트 3배이면서 위상은 어떻게 된다? 30도 뒤쳐진다. 뒤처지는지 앞서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30도만이라도 외우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30도예요. 30도. 30도.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델타 결선에서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 또 단점은 뭐냐 싶은데 델타 결선을 다시 그려보면 이 델타 결선에서 제3 고조파라고 하는 고조파 전류가 나오는데 얘가 이 델타 결선 내부에서 이렇게 뺑뺑 돌다가 소멸을 해요. 그래가지고 3고조파를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시켜가지고 외부에서 이 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통신장애가 안 생겨요. 되게 좋은 거죠. 대신에 단점은 뭐냐? 하나 더. 그런데 자, 대신에 단점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장점을 얘기를 하면은 탄상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한상을 갖다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얘를 갖다 이 모양이 어떻게 했죠? 약간 V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V결선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V결선 운전이 가능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얘 여기서 중성점 연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중성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지락사고의 검출이 어려워져요. 지락사고 검출이 곤란하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YY 결선을 보도록 할게요. Y결선. Y결선은 어떠냐? 마찬가지로 같이 보면 되죠. 아까 델타처럼 한 것처럼 델타 한 것처럼 보시면 돼요. 자, Y결선이에요. Y결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Y결선의 특징은 뭐냐? 여기 가운데다 점을 갖다가 찍고 내려 찍어서 이렇게 접지를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요 점을 갖다 이제 중성점이라고 했죠. 근데 중성점에서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변압기 한 상에서 걸리는 전압이나 이쪽에 걸린 전압이랑 이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이랑 지금 크기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다? 전압 같은 경우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크기가 다른데 몇 배? 루트 3배가 차이가 난다 라고 했었죠. 반면에 전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전류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나 이쪽으로 가는 전류나 결과적으로 똑같다 했으니까 선 전류는 뭐랑 같다? 상전류랑 같다고 해서 요거까지 했었어요. 이게 이제 Y결선의 특징이었죠. 자, 그래서 선간전압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고 위상은 어떻게 30도 앞선다. 아까 델타는 어땠죠? 30도 뒤진다. 그래서 델타 뒤지고 그리고 Y는
앞서요. 그래서 요 차이 알아두시고 넘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전류, 상전류는 크여갖고 위상이 동상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을 갖다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여기 나무에 딱 그 전선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 나무를 타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거 갖다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땅으로 전류가 떨어진다 해서 지락이라고 합니다. 지락. 근데 이 지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성점이 있을 때, 중성선이 있을 때 이 땅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개전기를 갖다 설치를 해준다면 얘가 이쪽에 전류가 흐르는 걸 감지를 해서 이 선로로 갖다가 좀 약간 잘 보호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성점을 접질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해요. 엄청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의 힘으로 절연히 용이해. 전압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값에 유리하다? 고전압 값에도 유리하다는 거죠. 대신에 단점. 자, 선로에 아까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변압기에 나오는 3구조파를 그 델타 결선 내에서 뺑뺑 돌려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나오겠죠. 전류가. 제선고조파 전류가 바로 나와요. 이때 근데 만약에 여기에 통신선이 이런 식으로 쭉 있다 해봐요. 얘가 통신선이야. 그럼 이때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전화를 딱 받고 있어요. 전화를 받는데 여기에서 3구조파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여기에 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전화가 제가 잘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잘 터지지 않아요. 왜냐? 이 3구조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게 돼요.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신선 아래에 있으면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기능상으로 볼 때는 이 Y결선이 좋은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고조파를 갖다 제거를 못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YY 결선에다가 델타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 3권선 변압기를 주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고 또 조상 설비로도 설치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군의 전력 공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Y하고 델타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볼게요. 일단 Y 델타 결선부터 볼게요. Y 델타.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죠? 자, 여기에서 전류가 들어와요. 전력이 들어와서 여기서 바뀌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근데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던 전압이 이쪽에 있는 전압값으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전압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전압값이 VL일 때 여기 있는 전압은 VP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곧 얼마다? VL에서 루트 3분의 1배 값을 해준 거죠. 요 전압값이 이쪽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소리. 그러면 무슨 소리죠? 1차 측 전압이 이 값일 때 정작 여기에서 있는 전압은 어떤 값이 된다? 이쪽에 있는 저 VL 값에다 몇 배로 곱한 거? 루트 3분의 1배를 취한 값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변압기 갖다 무슨 용이라 하냐면은 전압을 내려준다, 강화시켜준다 해서 강압용이라고 해줘요. 해서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강압용 변압기에 사용을 많이 해주고 반대로 이번엔 델타 Y 결선이에요. 델타 Y도 똑같아요. 델타 Y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델타 Y. 자, 마찬가지로 델타 Y도 전력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여기에서 걸린 전압이 이쪽 한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상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전압 갖다 VP라고 할 때 그럼 여기도 똑같이 VP가 되는가 싶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의 전압은 곧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VP 값에 몇 배예요? 루트 3배가 되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정작 여기 있는 요 전압값은 VL이라 하는 거는 VP랑 똑같았는데 실질상 이쪽으로 나온 그 전압값은 얼마였다? 루트 3배로 뛰어서 나왔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용이라 하냐면 전압을 상승시켜준다 해서 전압을 올려준다. 무슨 용? 승합용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델타 Y 결선 같은 경우는 강압용 변압기고 Y 델타는 승합용이다 해서 요 두 개까지 같이 알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3번. 변압기를 델타 Y 결선을 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갖다가 고르라고 했어요. 저희 델타 Y 결선 아까 봤는데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했냐면 Y 결선에서 넘어가면서 전압이 루트 담배로 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무슨 용이냐면은 승합용과 강압용 중에서 무슨 용? 승합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1차 변수는 승합용으로 사용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제3고주파에 의한 장애가 적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델타 결선 때문에 제3고주파에서 나온 그 전류가 뺑뺑 돌다가 없어지겠죠. 맞아요. 다음 Y 결선에다가 중성점을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당연히 맞는 말. 그러니까 1번이 틀렸는데 볼게요. 1차 선관전압이 2차 선관전압의 위상차는 60도다 라고 했는데 저희 아까 뭐 델타든 Y든 항상 뭐 앞서거나 뒤지든 간에 위상차 항상 몇 도라 했나요? 항상 몇 도? 항상 30도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60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당연히 틀렸다.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변압기 결선에서 3고주파를 발생시켜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3상 결선은 뭐냐라고 했어요. 3고주파를 없앨 수 없는 결선이 뭐가 있었냐면 Y 결선이 있었죠. 델타 결선은 그 3고주파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Y만 있으면 문제가 있더라. Y만 있는 애가 뭡니까? 1번이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일반적으로 전압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결선 방법을 갖다가 고르라고 했어요. 전압을 높인다. 전압 높인다. 무슨 용? 승합용. 아까 승합용 변압기 Y 델타하고 델타 Y 결선 중에서 어떤 거였냐면 델타에서 Y로 넘어가면서 루트 3배로 뛴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결선이다? 델타 Y 결선에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V 결선을 볼게요. V 결선이라는 거는 아까 델타 결선에서 한 개의 변압기가 날아갔을 때 그때 고장난 나머지 두 대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하는 결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두 대만으로도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V 결선의 전력값은 변압기 한 대에 몇 배를 취한 값이냐면 루트 3배를 취한 값이 돼요. 요 값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과 V 결선의 출력비에 대해서 볼 건데 출력비라는 거는 델타하고 Y 간에 서로 그 출력이 얼마인데 그 비율이 얼마냐라는 소리예요. 그죠? 델타 결선의 출력 같은 경우는 한 대에다가 몇 개를 한 거? 3개를 갖다가 그냥 곱해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델타 결선의 출력 같은 경우는 변압기 한 대를 갖다가 몇 개 해준 거? 3개 해준 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반면에 V 결선 같은 경우는 뭐였다? 변압기 한 대 값에다가 얼마 해준 거? 루트 3배를 취해준 값이죠. 이거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델타분의 V 해가지고 3P분의 루트 3P가 되는데 PP 날라가고 3분의 루트 3에서 그 값을 갖다 보니까 0.577이네. 그래도 퍼센트로 나오니까 57.7%가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용률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를 갖다 두 대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 출력값에 대한 그 비율을 갖다가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두 대 값은 2P니까 그거분의 얼마다? 루트 3P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한 값이 얼마냐면 0.866 해가지고 86.6%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옆에다가 노란색으로 577하고 866이라고 썼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갖다가 식을 유도하거나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출력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출이 어떤 약간 무슨 모양하고 비슷하냐면 7하고 비슷하죠. 여기에서 키워드를 따와서 577을 갖다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7%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반면에 자, 이용률 한번 볼게요. 이용률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 자기 체면. 자, 이용률에 여기 있는 용이 무슨 숫자하고 비슷하면 약간 8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8하고 모양이 비슷하고 률이라고 하는 건 발음상 약간 6하고 비슷해요. 이용 6. 그래서 6하고 비슷하니까 얘가 86이네. 그죠? 그래서 얼마다? 이용률은 86.6%다.
6%가 된다 해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 식의 과정이 아닌 뭐만 외운다? 결과를 갖다가 외워주자는 거죠. 그죠?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비는 얼마? 577. 이용료는 얼마? 866.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변압기 두 대를 갖다가 V결선했을 때 이용률은 얼마냐? 제가 이거 자기 체면 거달라 했어요. 이용률 숫자 나오면은 용이 약간 숫자 8하고 비슷하고 률은 숫자 6하고 비슷하였으니까 86해서 얼마? 866. 정답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야매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맞으면 어디입니까? 그죠? 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단상변압기 두 대를 사용을 해서 삼상부하에 삼상전력을 공급할 때 이 공급할 수 있는 결선 방법은 뭐냐 했어요. 델타 결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운전을 하다가 여기서 한 상이 뻑이 났어요. 한 상이 뻑이 났을 때 여기 두 대를 갖다 운전해 주겠다. 이거 무슨 결선이죠? 이거 V결선이에요.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삼상변압기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그렇게 설명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단산변압기 세 대를 갖다가 철심으로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의 철심에다가 1차 건선, 2차 건선을 감아버린 변압기가 삼상변압기예요. 해가지고 변압기 한 대를 갖다 삼상변압할 수 있는 변압기인데 그래가지고 세 개의 상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다? YY 델타 결선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운전해주겠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YY 델타 결선을 쓴 변압기다라는 게 요 삼상변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탭변환 장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탭변환 장치라고 하는 요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짚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넘기어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병렬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병렬운전에 대한 내용은 여기 두 개가 사실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많이 내용이 없어요. 병렬운전 조건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변압기에 뭐가 같을 것? 극성이 같아야 한다. 극성이 같다는 거는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거 무슨 소리죠 이거? 감극성이겠네요. 그죠? 뭐 그런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변압기의 권수 B가 같고 1, 2차 전격 전압이 어떻게 할 것? 서로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음 세 번째 각 변압기의 뭐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삼상인데 삼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상회전 방향 및 각변이가 어떨 것?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각변이라는 게 뭐냐면은 1차 유기전압을 기준으로 2차 유기전압에 뒤처진 그 각도. 그러니까 유기전압이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2차 측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2차 측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어느 일정 시간이 좀 약간 지나다 만들어졌죠. 그 지난 시간이 바로 뭐다? 각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변압기 병렬운전 결선인데 운전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 교재에는 그 표가 다 있긴 한데 전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 운전이 가능하면은 Y하고 델타 결선 숫자가, 그러니까 Y 개수하고 델타 개수의 숫자가 똑같으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운전 가능 조건이 뭐 가령 YY 결선이면은 델타 결선 요 두 개를 갖다가 병렬 운전할 수 있고, 또 뭐 Y 델타일 때 델타 Y도 운전이 가능해요. 또 뭐 델타 델타일 때 또 뭐 가능하죠? 델타 델타일 때 YY로도 운전이 가능하고, 심지어 YY일 때는 YY 결선으로 두 개 같이 이렇게 해서 운전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여기서 Y 몇 개입니까? 두 개. 델타도 몇 개? 두 개. 여기서 Y 개수 몇 개? 두 개. 델타 개수 몇 개? 두 개. 여기 델타 개수 몇 개? 두 개. Y 개수 몇 개? 두 개. 여긴 델타 개수 몇 개죠? 여기는 네 개네요. 그죠? 즉 무슨 소리냐? 다 짝수라는 소리죠. 짝수. 그죠? 이렇게 되면 운전이 가능한데, 근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는 어떠냐면은 다 홀수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 Y 델타인데 델타 델타랑 운전하려고 해요. 아니면 델타 델타인데 델타 Y랑 운전하려고 해요. 아, 또 YY인데 또 뭐가 있죠? YY인데 델타 Y랑 운전을 하려고 또 해요. 그럼 뭐 가령 이럴 때, 자, 개수 볼게요. Y 몇 개? Y 한 개. 델타 몇 개? 델타 세 개.
그죠? 또 델타일 때 몇 개? 델타 몇 개? 3개. 얘 y 몇 개? 1개. 여기는 y가 몇 개? 같이 보니까 3개. 얘는 몇 개? 1개네. 즉 무슨 소리냐? 여긴 다 홀수여야지 지금 불가능하다고 나왔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y하고 델타 개수가 전부 다 짝수일 때, 불가능할 때는 y하고 델타 개수가 전부 몇 개일 때? 홀수일 때, 그때 운전이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8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 했어요. 아까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 극성 같을 것, 그 다음에 전격 전압 같을 것, 퍼센트 임피언스 강화 같을 것,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 및 각변이 같을 것. 그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격 전압, 극성, 권수비 요거까지 있었죠. 같을 것. 근데 중량, 무게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중량은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29번. 삼상변압기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방식이다 했어요. y나 델타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항상 홀수여야 된다라고 했죠. 개수 해볼게요. 델타 몇 개? 2개. y 몇 개? 2개. 델타 몇 개? 2개. y 몇 개? 2개네요. 델타 몇 개? 없고 y 몇 개? 4개네. 여기는 델타 몇 개예요? 지금 여기 델타 3개고 여기 y는 1개니까. 아, 얘만 홀수네. 그게 뭐가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특수변압기에 대한 설명까지 왔네요. 여기만 하면 이제 여기도 변압기도 전부 끝이 나요. 좀만 더 힘냅시다. 자, 일단 삼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삼권선 변압기라는 거는 Y결선과 델타 결선 이런 식으로 YY 델타 결선을 한 권선 변압기가 삼권선 변압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면서 용도를 갖다가 저희는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측 역류를 계산한다. 역류 계산 동그라미. 그 다음 선로조상기 동그라미. 그래서 역류를 계산해 주는 게 이 삼권선 변압기의 가장 큰 특징이 되면서 통신 유도 장애를 줄여줘요. 왜? 여기서 무슨 게 있길래, 뭐가 있길래 유도 장애를 줄일 수 있죠? 여기서 Y하고 델타 중에서 이 델타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삼고조파 전류를 갖다가 그 결선 내에서 뺑뺑 돌려가지고 없애줄 수 있다 했죠? 그것 때문에 유도 장애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내용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0번. 상권선 변압기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제가 상권선 변압기 특징이 뭐라 했냐면 일단 역률 개선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했냐면 델타 결선 때문에 선로 유도장애 없다고 했어요. 삼고조파 전류 없앨 수 있다. 자, 그거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라 했으니까 나무에다 볼 필요 없이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한 개의 전개로 3개의 자개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뭔가 저희가 뭐 짚은 것 중에 없는 것 같아요. 넘기고. 다음 두 번째. 3차 권선 조상기를 접속을 해서 송전선 전압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된다. 역률 개선 있죠? 전압조정도 돼요. 역률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3권선 변압기다라고 거의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봤던 키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권선의 단권 변압기를 접속해서 송전선 전압조정에 사용된다. 봤던 내용 아니니까 넘기고. 고압 배전선 전압을 10% 정도 올리는 승합용이다. 이것도 저희가 딱히 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다? 2번이 되겠네. 그죠? 역률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3권선 변압기에 대한 말이거나 아니면 또 동기기에서 하나 얘기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동기 조상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 두 개가 역률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쉽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회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 2차 양쪽 회로에다가 이렇게 권선을 갖다 공통으로 접속을 시켜준 변압기가 바로 이 단권 변압기예요. 장점 같은 경우는 여자 연료가 적고 뭐 싸고 좀 약간 모양이 작고 효율도 좋고 전압 변동도 적어요. 대신 단점은 뭐냐? 이걸 같이 쓰다 보니까 전기적으로 어떻게 한다? 완전히 절연을 시켜야 되는데 절연이 안 된다는 거죠. 1, 2차가 직접 개통이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개통이어야지만 이 단권 변압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단락전류가 여기서 단락전류가 커가지고 열적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많이 튼튼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죠. 뭐 그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그 단권 변압기보다 이거를 갖다 봐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변압기 다 끝나요. 좀만 더 있네요. 자, 전력수급용 계기온 변성기 MOF라고 하는 건데 뭐 PT와 CT를 합쳐준 거다 해서 PCT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PT랑 CT를 갖다가 같이 합쳐가지고 집어넣은 거 갖다가 MOF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T를 갖다 이제 볼게요. PT의 심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좀 약간 도드라지기로 곡선으로 쓰기도 해요. 이게 PT의 심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은 얼마인지 상관없는데 2차 측 항상 얼마다? 110V로 바꿔주는 그런 변압기라 보시면 돼요. 전격 전압이 110V라는 소리죠. 그죠? 2차 전격이. 자, 그 다음에 2차 측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접지를 해주고 PT 2차 측 항상 어떻게 해주냐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PT 2차 측, CT 2차 측 어떻게 해주냐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이 CT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CT에 대한 내용을 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CT 같은 경우는 회로 심벌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차 측, 여기가 2차 측이 돼요.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선이 내려올 때, 전류가 내려올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에 이런 구조로 가지는 게 바로 CT가 돼요. 그래서 CT 같은 경우는 2차 측 전류가 항상 몇 암페어냐면은 5암페어라고 변압기 맨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0V 5암페어 두 개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CT 2차 측을 갖다가 개방을 금지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하는 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2차 측을 갖다 만약에 단락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개방이 아닌 단락을 시켰다 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측 개방을 한번 시켜볼게요. 뭐 1차 측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류가 전원이 이렇게 있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이제 이렇게 코일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CT예요. 근데 2차 측을 개방을 하게 된다면 자, 지금 보세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항상 변압기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출력 PA는 VI라고 하는 값이 일정해요. 출력이 즉 일정하다고. 용량이 일정해요. 즉 보시면 전류값이 지금 여기가 큰 전류인데 작은 전류로 바뀌는 거예요. 전류값이 작다고 하는 소리인데 결과적으로 그럼 전압값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럼 여기 양당 간에 뭐가 나와요? 엄청 큰 고전압이 나온다는 소리죠. 고전압이 생김으로써 여기 2차 측 사이에 있는 절연이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상태가 돼요. 그래가지고 2차 측의 그 CT 2차 측을 항상 단락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한다? 개방을 시켜준다라는 소리예요. 아니, 개방을 시켜준 게 아니라 단락을 시켜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단락. 자, 그래서 단락을 시켜줘야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그래도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많아봤자 몇 암페어라서 5암페어니까 그래도 좀 약간 버틸 수 있겠구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측을 갖다 항상 단락을 시켜주는 게 CT의 특징이 되고 반대로 P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PT도 볼게요. 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는 PT. 자, PT. 자, PT 같은 경우는 그건 반대죠. 2차 측을 갖다가 개방을 시켜줍니다. 왜 개방을 시켜주냐? 만약에 단락을 시켜줘봐요. 단락을 시켜줬어요. 단락시키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2차 측에 있는 전압을 갖다가 항상 몇 볼트라 했냐면은 110V라고 했어요. 전압이 좀 작은데 대신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된다? 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단락 전류 값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크겠죠. 그럼 여기 이쪽에 단락된 이 부분의 전선이 어떻게 돼요? 약간 좀 뜨끈뜨끈하게 많이 좀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방을 시켜주겠다라는 소리죠. 개방시켜줘봤자 개방된 이쪽의 전압이 몇 볼트이기 때문에 110V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구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측 반드시 접지를 해주면서 항상 또 어떻게 해준다? 2차 측 항상 개방을 시켜줘야 돼요. 단락을 시켜주면 안 돼요. 절대로. 반대로 CT는 2차 측 개방 안 되고 단락을 시켜줘야 되고. 그죠?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PT하고 CT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심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예제 31번입니다.
수변전설비 고압회로에 걸린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다가 시설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거 아까 변압기 맨 처음에 나왔던 건데 뭐였죠? 이거 전압이 22,900V가 여기 걸렸는데 전압계를 그냥 대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뭘 설치한다 했냐면 PT라고 하는 걸 설치해준다 했죠. 이렇게 해봤자 2차 측 가장 많은 전압이 몇 볼트이기 때문에 110V니까 얘를 보호하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이 뭐다? 계기용 변압기가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설 변압기, 몰드 변압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누설 변압기만 보도록 할게요. 누설 자소를 갖다 크게 한 변압기인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류값을 정해가지고 일정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변압기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자속이 나오게 하는데 여기로 새 나가는 자속들도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류값이 이 자속값이 점점 나가는 게 많아지니까 그 누설 자속을 엄청 크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값이 얼마? 없겠죠. 왜냐? 자속이 별로 없으니까. 자속이 많이 나오는 만큼 여기서 전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쪽에서 전류값이 세질수록 여기 전류값은 정작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성이냐? 저희 부하 특성 목선, 그죠? 그러니까 그 외부 특성 목선 보였을 거예요. 직류 발전기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었죠? 뭐 과직평 타분차라 해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차동복권 발전기, 얘가 무슨 특성이 있다고 했냐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특성을 가진다 해서 수화 특성이라고 했는데 요 모양이 사실은 그 가장 낮은 값으로 해서 뭐 상관이 없긴 했는데 원래 사실상 수화 특성은 사실 이런 식이 돼요. 완전히 일자로 쭉 떨어지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마지막 떨어지는 지점에서 전류값이 어떠냐면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죠. 이래가지고 요런 특성 갖다 곧 무슨 특성으로 얘기를 하느냐? 수화 특성도 맞는데 전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정전류 특성을 갖다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번에 봤던 그 차동복권 발전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에 쓰인다? 아크 용접용에 쓰이더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용접 변압기, 요거 나오면 그건 무슨 소리다? 수화 특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화 특성을 활용한 변압기가 무슨 변압기다? 누설 변압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설 변압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반면에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설명 많이 안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32번이에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 저희가 배운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뭐 내용이 있는데 뭔가 잘 모르겠고 2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누설 변압기가 네온 사인이나 용접기에 전원으로 알맞는 이유는 무슨 특성 때문에? 수화 특성 때문에라 했죠. 아크 용접기 항상 무슨 특성이었냐면 수화 특성이라고 했고 그때 나온 변압기가 뭐다? 누설 변압기라고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완벽하게 저희가 배운 내용이니까 얘는 맞아요. 근데 네 번째를 보니까 계기용 변압기도 배웠죠. 그죠? 2차 측이 항상 몇 볼트다? 110볼트다 라고 했는데 2차 표준이 얼마나 했냐면 220이라 했네.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얘가 확실하게 틀린 애니까 얘를 갖다가 고르시면 되는 거죠. 정답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모르는 내용이라 해서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다른 문항도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일단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얘는 맞는 내용이고 확실히 배웠으니까 얘도 확실히 배웠는데 보니까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네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좀처럼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신다면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차츰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자 드디어 전기기에 꽂힌 변압기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강조로 드린 것만 계속해서 보시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푸실 수 있다면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변압기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카페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모아 전기스쿨 자격증이라고까지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카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모르시는 거나 좀 약간 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를 포함한 모든 교수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항상 어디 모아전기스쿨 자격증이라고 치시고 카페 들어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뭐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쪽에 또 이제 뭐 정호사항 같은 것도 같이 다 수록을 할 테니까 좀 약간 봤는데 잘 모르겠다, 문제가 틀린 것 같다 하는 건 오셔가지고 같이 정호사항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내용 정말 별로 없는 정류기 전력변환 기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